안녕하세요. 시니어 톡투게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신호를 떠올릴 때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훨씬 조용하게 시작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리에서 오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넘기거나 나이 탓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뇌가 가장 먼저 다리에게 SOS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72세 정철영 씨의 사례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던 그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잠시 쉬었더니 괜찮아져서 그는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 오른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렸습니다. 걸을 때마다 몸의 균형이 흔들렸고 평소보다 다리가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며칠 후 딸이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발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고 신발 앞코가 유난히 닳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병원에 찾아온 정철영 씨에게 내려진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 왼쪽 혈관이 60% 이상 막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일주일만 더 늦었다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리 저림으로 신호를 알 수 있는 걸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입니다. 그리고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혈류가 조금만 불안정해도 바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뇌혈관에 미세한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다리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다리는 뇌혈류 이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공동 연구에서는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뇌가 위험을 감지할 때 그 신호는 얼굴보다 먼저 다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감각을 좌우로 교차하여 조정합니다. 그래서 왼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단순한 구조 때문에 다리의 작은 이상이 바로 뇌의 불안정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정철남 씨가 느꼈던 한쪽 다리의 힘 빠짐, 발끝의 걸림, 이상한 균형감. 그것이 바로 뇌가 보낸 첫 번째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늘 너무 작게, 너무 일상 속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정철영 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딸이 걸음걸이의 변화를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그 발소리의 이상함이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뇌의 신호는 언제나 몸의 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손끝, 발끝, 특히 다리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뇌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내보내는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다리가 자주 무겁거나 한쪽 다리만 유난히 피곤하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용히 절박하게 지금 나 좀 봐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다리의 이상은 뇌의 첫 번째 구조 요청이다. 그리고 그 구조 요청은 우리가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리가 뇌의 첫 번째 경보장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철남 씨처럼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나 균형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뇌가 이미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듣고도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큰 착각에 빠집니다. 괜찮아졌으니 이제 문제없겠지. 이 한마디가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뇌가 보내는 일시적 평화의 함정.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 증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그 몇 분간의 회복은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사실은 폭풍전야입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줄여서 TIA라고 부릅니다. 즉, 뇌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됐다가 다시 흐르면서 뇌세포가 잠깐 숨을 돌리는 단계입니다. 겉으로는 회복처럼 보이지만 뇌 안에서는 이미 손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TIA는 단순한 전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작은 뇌경색이며 곧 다가올 큰 사고의 리허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TIA를 뇌의 마지막 경고라고 부릅니다. 65세의 이호영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퇴근길 계단을 오르던 중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며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당황했지만
몇 분 뒤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끝이 함께 저렸지만 역시 10분 만에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졌으니까 병원은 나중에 가야지. 그의 머릿속엔 아직 위기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새벽 그는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MRI 결과 왼쪽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며 광범위한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틀 전 이미 뇌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오셨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이호영 씨의 사례는 뇌의 언어가 얼마나 조용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조용함을 얼마나 쉽게 무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신호를 들었지만 그것을 피로로 오해했고, 그 결과 이호영 씨는 다시는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71세 최순남 씨는 비슷한 신호를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식사 중 갑자기 왼손이 힘을 잃으며 포크를 떨어뜨렸고 왼쪽 다리에도 힘이 빠졌습니다. 5분쯤 후 증상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닐지도 몰라. 최순남 씨는 그 길로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MRI 검사에서 뇌의 우측 중대뇌동맥에 일시적인 혈류 저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즉, 뇌경색이 막 시작되려던 시점이었죠. 즉각 항혈전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큰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준 마지막 기회를 제때 잡으셨습니다. 같은 신호였지만 이호영 씨와 최순남 씨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호영 씨는 괜찮겠지. 최순남 씨는 지금 확인하자. 그 차이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왜 일시적 회복이 더 위험할까? TIA의 가장 교묘한 점은 증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회복이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중 절반은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즉, 증상이 사라진 순간부터 뇌세포의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막혔다 열렸다를 반복하는 혈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손상을 남깁니다. 그 손상 부위에 피떡이 달라붙으며 점점 커지고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순간 진짜 뇌경색이 찾아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혈관 벽이 약해지고 혈류의 압력이 미세하게 변할 때마다 혈관 내벽에 미세 균열이 생깁니다. 이 작은 균열 속으로 지방과 염증 세포가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폐색에 이릅니다. 즉, TIA는 혈관이 붕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깜빡이는 신호등인 셈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리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더라도 피곤해서 그래라는 말로 덮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가 바로 뇌경색을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점입니다. 이제부터 다리가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건 단순한 피로나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운동 부족이라면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지지만 뇌 문제는 특정 한쪽만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휴식을 취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쪽에만 나타난다면 이는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다리가 아닌 뇌의 명령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한쪽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솜이 깔린 느낌이에요. 이런 저림과 감각 둔화는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와는 다릅니다. 디스크의 경우 보통 양쪽 다리에 점진적으로 퍼지지만 뇌혈류의 문제는 한쪽만, 그것도 갑자기 나타납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하게 느껴진다면 뇌의 감각 피질이 이미 산소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경이 눌린 게 아니라 뇌가 감각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 족하수. 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나요?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족하수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뇌의 명령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끝이 바닥에 끌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신 가족이 먼저 눈치챕니다. 요즘 걸을 때 발을 끄는 소리가 나요. 걸음이 예전보다 무겁고 느려졌어요.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뇌의 운동 영역이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자주 걸려 넘어지는 증상.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문턱이나 계단에서 요즘 자주 걸려 넘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다리의 위치를 인식하는 고유 감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유 감각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발이 어디 있는지 느끼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계단 높이를 잘못 짚거나 바닥의 요철을 감지하지 못해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걸립니다. 특히 특정 방향으로만 자주 넘어지거나 같은 쪽 발이 반복적으로 걸릴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건 뇌의 균형 신호 회로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 원치 않는 다리 떨림이나 경련. 가만히 있는데도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움찔거리는 경우가 있나요? 이는 단순한 피로나 긴장이 아니라 뇌의 운동 신호가 불안정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휴식 중이나 잠들기 직전에 반복되는 떨림이라면 뇌의 전기적 신호 전달에 장애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뇌가 움직여라와 멈춰라를 동시에 내보내는 상태, 즉 뇌의 리듬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이런 증상이 잦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비틀거림과 보행 불균형.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리고 바닥이 울렁거리는 듯 중심이 흔들린다면 이건 귀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의 혈류 이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 시간대에 쓰러집니다. 일시적인 어지럼이나 중심 불안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혈압 변화가 아니라 손해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일시적 증상 후 회복 TIA의 반복 경고. 앞선 장에서 다뤘던 TIA는 다리가 보내는 신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한쪽 다리에 잠시 힘이 빠졌다가 금세 괜찮아지는 것. 그건 회복이 아니라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 잠시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될수록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괜찮아졌다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할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이 7가지 신호는 모두 내가 지금 나를 봐달라고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입니다. 처음엔 아주 미약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몸은 늘 우리보다 먼저 알고 먼저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오늘만 참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말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집니다. 뇌경색은 벼락처럼 찾아오지만 그 벼락은 언제나 다리에서부터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다리의 언어를 듣는 사람만이 그 벼락이 내리기 전에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가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지, 그 신호가 다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경고 신호를 직접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3분 검사법, 그리고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관리의 기본 원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벼락은 오래전부터 천천히 하늘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그 신호를 확인하고 지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조기 발견은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루 단 3분이면 가능한 뇌혈관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균형 테스트. 양쪽 다리 힘 비교하기. 먼저 의자에 앉습니다. 두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해 팔짱을 끼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나요? 혹은 한쪽 다리만 약하거나 중심이 흔들리나요? 이 테스트는 뇌의 운동 신호가 양쪽으로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거나 반복해서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면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명령선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휴식 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만약 같은 쪽에서 2번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의 미세한 혈류 이상일 수 있습니다. 2분차 감각 테스트. 눈을 감고 중심 잡기. 이제는 눈을 감은 채 제자리에서 서 보세요. 3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해 봅니다. 다리가 떨리거나 중심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면 손해나 전정기관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에서 이상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한쪽으로 반복되는 방향성입니다. 즉 항상 왼쪽으로만 기울거나 오른쪽으로만 흔들린다면 그쪽과 연결된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30초 이상 중심을 유지할 수 있고 양쪽 다리에 미세한 떨림만 있을 뿐 균형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균형이 지속적으로 깨진다면 그건 뇌가 나는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분차 감각 비교 테스트. 다리의 온도와 촉감 체크. 마지막으로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번갈아 만져보세요. 온도나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나요? 한쪽은 따뜻하고 다른 쪽은 차갑거나 한쪽이 무디고 자극에 둔하다면 이미 미세한 순환 이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검사는 혈류와 감각신경의 협응 상태를 동시에 보는 방법입니다. 특히 한쪽 발만 차가운 경우 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뇌의 감각 피질에서 신호 전달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짧은 3분의 검사는 수천만 개의 뇌세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생활 속 예방관리, 뇌혈관의 3가지 기본 원칙. 이제 점검이 끝났다면 뇌를 지키는 생활관리의 핵심을 알아봅시다. 푸와 유럽신경학회에서는 뇌경색의 80%는 생활습관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1. 혈압관리. 뇌혈관의 벽을 지키는 힘. 혈압은 뇌혈관의 압력 게이지입니다. 정상 수치는 120에서 80, 고혈압이 있는 경우라도 130에서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피가 흐르지 못하고 뇌경색이 생깁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 짠 국물, 장아찌류를 줄이고 대신 생야채, 제철과일, 통곡물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2. 혈당 관리. 혈관 속의 점도를 낮추는 법. 혈당은 혈액의 끈적임을 의미합니다. 공복 혈당 126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200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져 혈류가 느려지고 결국 산소가 뇌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달콤한 음료, 잦은 간식,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고 대신 15분 걷기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좋은 조절법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0분 안에 걷는 습관은 혈당뿐 아니라 뇌혈류까지 개선시킵니다. 3. 콜레스테롤 관리. 청소부 HDL과 쓰레기 LDL. 혈관 속에는 2가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듭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그 찌꺼기를 치워줍니다. 따라서 LDL은 줄이고 HDL은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름진 육류, 가공식품, 튀김류는 줄이고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청어이나 견과류, 호두,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류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작은 습관이 뇌를 살린다. 이 3가지 수치를 지키는 건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곧 뇌의 산소 통로를 열어두는 일입니다. 혈압은 뇌로 가는 통로의 압력, 혈당은 피의 점도, 콜레스테롤은 통로의 청결도를 의미합니다. 이 3가지가 안정되면 뇌는 조용히 제 일을 하고 다리의 신호도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뇌는 다시 다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늘 말을 아낍니다. 하지만 몸은 먼저 말합니다.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3분의 점검, 3가지 숫자의 관리. 이 2가지만 지켜도 뇌경색의 80%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관리된 몸이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걷는가, 즉 뇌혈관이 스스로 되살아나는 회복의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뇌혈관은 한 번 막히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완전히 손상된 세포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 주변의 세포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세포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피를 통하게 하고 다시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뇌, 즉 뉴럴 리커버리의 원리입니다. 그 회복의 첫걸음은 걷기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걸음 한 번마다 뇌는 다리의 감각, 균형, 시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혈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멜버른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뇌혈류가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걷기는 또 하나의 약입니다. 발바닥이 땅을 디딜 때 생기는 진동이 혈관의 내피세포를 자극해 혈류 조절 호르몬 즉 일산화질소를 분비하게 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맑고 기억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하루 중 언제 걷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 햇빛이 막 떠오르는 시간. 이때 걷는 것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햇살은 세로토닌을 자극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혈압과 심박수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처음엔 10분, 다음엔 20분, 점점 시간을 늘려보세요. 작은 걸음이 쌓여 뇌의 길을 다시 엽니다. 뇌는 산소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산소는 폐에서 피로, 피에서 뇌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대부분은 얕은 호흡을 합니다. 이 얕은 숨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전달하지 못하고 결국 피로와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을 부릅니다. 가장 좋은 호흡법은 복식호흡입니다. 배를 부풀리며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혈관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숨을 깊게 내쉴 때 교감신경이 진정되며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결국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하루 3번,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1분간 이 호흡을 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뇌에게는 산소의 선물이 됩니다. 꾸준히 하면 손끝과 발끝의 온도가 올라가고 두통이 줄어들며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숨 하나가 피를 바꾸고 피가 뇌를 살립니다. 뇌는 우리가 잘 때 깨어 있습니다. 수면 중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네트워크가 작동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손상된 단백질을 뇌척수액이 씻어내듯 배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깊은 잠, 즉 수면의 3단계 섭파 수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기능이 멈춰 혈관 내 염증과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결국 뇌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따라서 회복을 원한다면 수면이 약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방 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잠이 뇌혈관 재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걷기, 호흡, 수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뇌와 다리를 잇는 회복의 삼각형입니다. 걷기는 혈류를 깨우고, 호흡은 산소를 채우며, 수면은 뇌를 정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꾸준히 이어지면 막혀있던 혈관 옆에 새로운 미세혈관이 자라나고 손상된 회로가 서서히 복원됩니다. 하루의 걸음, 한 번의 숨, 한밤의 잠이 모여 뇌는 다시 길을 찾습니다. 그 길 위에서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은 어떤 시간에 걷고 계신가요? 호흡을 고르고 잠을 다스리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습관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회복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